네, 탈곡기 시간입니다. 이 토트넘이 어제 경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리버풀도 네. 이번 라운드에 이번 시즌에 초반부터 대패한 적 있잖아요. 미국 아스톤빌라한테 아주 시게 두드려 맞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경기도 물론 승점 1점을 따내긴 했지만 승점 1점을 따낸 건 아닙니다. 네. 이 경기는 승점 2점을 잃어버린 경기예요. 오, 네. 오 굉장히 좋은 표현. 네, 그런 잃어버린 경기죠. 네네네. 준 거죠. 오, 네. 네네.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네네네. 야, 승점 3점 너무 많다, 야, 씨. 야, 이거. 야, 2점 줘라. 야, 2점, 그냥 1점, 1점 나눠 갖자. 네네. 이게 뭐 사람 좋은, 사회 아니지, 네. 아니냐, 사람 낳고 승점 낳지, 승점 낳고 사람 낳냐. 그건 개소리야. 약간 지금 종윤이 형이 없어서 되게 약간 안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막 던지다 보니까 약간 그런. 왜냐면 네.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네. 네. 그동안 종윤이에게 네. 너무 억지돼 있었어요, 제가. 네. 이 약간 그래서 포텐이. 사실 좀 지금 불안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상에 종윤이와 함께 약간 그 입장문 내지 사과문 쿨타임이 돌았거든요. 지금. 네네네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 또 사주 컨텐츠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가 막히더만. 지금쯤이면은 제가 한 번쯤은 뭔가를 이제 그 글을 올려야 되는 시점인데.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는 제작팀장이 있고 네. 우리 제작팀장과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 검수를 하고 종윤이 형이 저한테는 영상 검수 잘 부탁한다라고 네. 했지만 네. 볼 겁니다. 네. 100%예요. 제가 봤을 그래서 때는. 뭔가 모르게 네. 종윤이 억제기가 없기 때문에 네. 뭔 좀 일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괜찮습니다. 네. 뭐 억제기는 언제든 뭐 재생성 되는 거니까. 하지만 저도 성장했습니다. 네. 네. 저도 어떤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유하세요? 네. 조심스럽게 한번 네. 조심스럽지만 재밌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형이 방금 그 얘기했잖아요. 음. 이건 토트넘 승점 2점 잃은 경기고 네. 토트넘이 이걸 통해 배웠으면 좋겠다. 음. 손흥민 선수 인터뷰에서 딱 그 얘기합니다. 일단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후반에도 경기를 지배를 했고 몇 번의 찬스가 찾아왔고 더 잘했어야 됐다. 근데 축구는 95분, 97분까지 이어진다. 집중해야만 한다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멘트가 사실 지금 형 말이랑 딱 맞는 게 이 기분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지. 그래서 경기에서 비긴 게 마치 패배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말하면 형이 얘기한 그 승점 2점 드랍, 승점 2점 그냥 졌다라는 표현이랑 좀 굉장히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을 하거든요. 네. 약간의 사람이 풀어지면 성장을 안 해요. 왜? 편안하기 때문에. 근데 약간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있어야 사람이 발전하는 건데 막 예를 들어서 다음에 토트넘이 3대0으로 이기고 있어. 근데 이런 기억이 없다? 그러면 풀어질 수가 있다. 풀어질 수 있다. 근데 3대0이 됐는데 막 후반 한 20분 남았어. 오늘 경기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 야 정신 차려. 야 엊그저께 기억 안 나? 야 10분 만에 3골 먹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위부터 20위까지 물론 수준 차는 있습니다. 근데 프리미어 리그라는 게 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돈이 정말 많이 몰리는 데잖아요. 정말 저는 다른 리그도 있지만 프리미어 리그만큼 팀 간의 간격이 별로 차이 안 나는 리그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촘촘하게 네. 구성이 돼 있네. 그 말인즉슨 각각의 선수들이 중하위권에 처져 있다고 하더라도 퀄리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퀄리티가 떨어진 선수들이 있어서 이 팀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퀄리티가 떨어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떨어지겠죠. 뭐 객관적으로 비교만 해보면. 근데 그 베스트 11에서도 한가닥하는 선수들이 3-4명은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선수들이 있다고. 이종용 아무리 중하위권이라도 이종용 3-4박 하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야. 3-4박은 요즘 뭐 싸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말 비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죠. 손흥민이 400억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됩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어제 마지막 골 보세요. 그렇죠. 그런 퀄리티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죠. 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그냥 선수단 몇 명만 놓고 보면 데클란 라이스, 그래. 뭐 미카엘 안토니오, 그리고 뭐 전방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도 많고 이제 수비적으로도 되게 단단한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있죠. 한가닥 했던 선수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토트넘이 이제 시즌 초반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그 공격진에 비해서 수비진 무게가 되게 떨어진다라는 게 저는 어제 경기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기해야지. 이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을 때 선수 한 명 탓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어제는 솔직히 말하면 산체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체스가 불안하다는 얘기.
네. 산체스가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산체스에 대해서 뭐죠? 팬들이 얘는 왜 매 경기 똑같냐? 아니 기회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막 토트넘 온 선수도 아니고 그래 창창하다고 해서 다빈손 산체스 와가지고 포체티노 있을 때부터 중앙수비 뛰었고 좋은 경기들도 있었죠. 근데 얘는 왜 지난 시즌과 실수했을 때의 장면 그리고 이 선수의 퍼포먼스가 왜 매번 똑같냐? 이게 답답한 거야. 17, 18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 왔거든요. 음. 산체스가 토트넘에. 근데 토트넘이 그때 지불한 금액이 4,200만 파운드예요. 이게 그리고 은돈벨레 이전에 토트넘 클럽 레코드입니다. 근데 17, 18, 18, 19, 19, 20 그리고 올 시즌까지 포함하면 20, 21 4시즌이에요. 4시즌인데 항상 발전 없는 모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게 지금 팬들 평가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순간에 어이없는 실책성 플레이가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정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피지컬이 떨어지냐, 제공권이 안 좋냐, 뭐 스피드가 뭐 느리냐 이런 선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능력이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좀 약간 이런 피지컬에 기반한 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전에 뭐 위치 선정을 잘 잡아가지고 좀 영리한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일단 전혀 안 나오고 이 맷 도어티를 영입을 했잖아요, 토트넘이. 근데 도어티는 성향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유형의 풀백입니다. 근데 이 다빈손 그러니까 공격적인 유형의 풀백에게 센터백의 호흡을 좀 잘 맞춰주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패스 퀄리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빈손 산체스 같은 경우는 패스 정확도가 높은 편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이제 뭐 같이 뛴 선수가 뭐가 어쨌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한창 좋았을 때 베르통원, 알더베이럴트 이런 선수들을 거의 어떻게 보면 뭐 멘토라고까지 하기 그렇지만 파트너로 계속 뛰면서 호흡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얘 4시즌째잖아요. 미래를 보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4년 전에는. 그렇죠. 4년 전에 지금의 실수를 했으면 괜찮아. 얘 그래도 이제 막 왔으니까. 능력이 이제 막 왔고 네. 능력이 있고 더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4년 동안 매번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얘기했을 때 더 불안한 점 뭐냐면 벨통은 나갔습니다. 왜 나갔어요? 이제 토트넘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래 뛴 선수가 나갔어요. 그렇죠. 경험 많은 있고. 중앙 수비수가. 네. 그 다음에 누구냐? 톱이에요. 톱이 1, 2년 뒤면 또 밀려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애가 산체스가 왔는데 산체스가 이제 이 정도 뛰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딱 이거죠. 토비, 베르통원. 솔직히 베르통원은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좀 생각하고 이런 수비수였으니까 이 둘이 나갔을 때 누가 토트넘 수비의 중심이 돼야 되냐? 이건 솔직히 말하면 토트넘 산체스 그거 보고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점 장면을 봤을 때 머리로 자책골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크로스 올라왔으면 수비수는 알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머리를 갖다 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갈 수도 있지.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 대면 머리가 자보세요. 머리가 둥글어요. 자보세요. 네, 머리가 둥글죠. 네. 네? 뭐 이렇게 뭐 맥과이어처럼 이렇게 사각형 머리도 있지만, 네네. 근데 걔는 그 여기도만 사각형이지만 여기도 둥글어. 네네네. 사람은 여기는 둥글어요. 그렇죠. 공도 둥글잖아. 그럼 여기 맞잖아요. 여기 맞잖아. 골키퍼가 어디로 튀어나갈지 잘 몰라요. 아, 예측이 안 된다. 둥글고 만났는데 어디로 튀어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또 공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튀기는 거.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예? 어렵죠. 공이 둥글니까 살짝만 다른 면에 만져도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의 헤딩슛이 골키퍼가 맞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머리를 갖다 막히기 댐으로써 힘들지. 방향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완벽했을 때 머리를 갖다 대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발은 그나마 괜찮죠. 예, 발은 정말 너무 강한 크로스가 올라가서 발끝에 맞고 이렇게 뭐 빗 맞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머리보다는 머리보다 덜 불안하단 말이야. 좀 예측이 그래도 가능하다. 아 공이 왔다고 주구장창 몸만 갖다 대는 게 그게 됩니까? 네. 그 정도는 판단을 해야지. 개빡치셨나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까워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이번 시즌에 온 선수였고 뭐 데뷔 시즌이었다 그건 말도 안 한다고요. 4년 동안 똑같은 판단을 하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더더욱 더 심각한 거는 누가 과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느냐. 토트넘 수비진에서. 네. 토비가 뭐 경험이 많다 뿐이지 사실 이 친구도 마무리를 준비하는 친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카리스마가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근데 산체스는 사실 올 때부터 그렇게 뭐 리더십이나 카리스마 있는 유형이 이제 아니어서. 있어야지. 이 정도면 있어야죠. 짬이 얼마인데. 손흥민도 지금 4년차 5년차인데 중심 됐잖아요. 해줘야죠. 아니 토트넘이
마냥 그냥 유로파리그에서 언저리에서 있는 게 만족스러운 팀입니까? 뭐 챔피언스리그 도전해야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풋볼 런던이 산체스한테 평점 5점 줬습니다. 참고로 손흥민 8점, 네. 그리고 해리케인이 이제 9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코멘트가 자기 골망으로 헤더를 시도하는 믿을 수 없는 자책골이 나왔다고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래도 준수했는데 자책골 나오면서 다 망쳤다. 그리고 이 자책골 나오고 한 골차로 쫓겼죠. 그리고 마지막에 후반 추가 시간에 란치한테 먹혔잖아요. 그럼 토트넘 비겼습니다. 자, 그래서 토트넘 지금 수비진 오피셜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조로든이 나왔어요. 그래 나왔잖아요. 네. 이 맷도어티, 그 세리오 레길론 이 두 명 영입하면서 측면은 보강에 성공을 오케이. 했죠. 저는 진짜 이적 시장 잘 보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센터백 라인은 계속해서 의문보가 있었어요. 저랑 뭐 종균이 형, 우리 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토트넘 얘기를 항상 했을 때 센터백 지금 쓸 선수 있다. 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 1순위로 이렇게 긴급하게 보강해야 되는 포지션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즌 시작하고 막상 까보니까 생각보다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 로든이라는 선수가 왔습니다. 이 스완지 시티 출신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에 토트넘 이제 오피셜이 떴어요. 이 190 초반의 장신 센터백이고 제공권의 강점이 있어요. 근데 키가 큰데 그거에 반해서 스피드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빌드업에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고. 근데 이제 토트넘 팬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하나 걱정하는 건 이 선수가 잔부상이 많습니다. 일단 18, 19 시즌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14경기 못 나왔고 네. 지난 시즌에는 17경기를 못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만약에 이 선수가 되게 뭐 로테이션 그리고 철저하게 정말 백업 센터백으로 물론 이제 백업 센터백 정도로 생각하고 데려왔겠죠. 완전 지금 시작부터 주전으로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토트넘이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토트넘 수비진을 이끌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잔부상은 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산체스 얘기를 했고 산체스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 토트넘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동포지션의 센터백 이 조르든이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제 이 선수가 과연 토트넘 수비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까봐야 알죠. 그렇죠. 까봐야 아는데 일단 지금은 중앙 수비수 포지션에서의 어떤 그 답답함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어제 경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패배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교체에 있어서 저는 근데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벤치에 멤버가 있는데 또 베일 또 다른 그 멤버들인데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써야죠. 그러니까 교체에서 들어온 선수들의 정신력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아, 베일 포함해서? 네, 베일 포함해서. 네. 하긴 베일도 이제 큰 거 하나 날리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분위기가 이상했을 때 벤치에서의 컨트롤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 거기서 역사랑 벼러가 있었어야 네,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 중에 그렇게 흔들렸을 때 누가 과연 리더인가. 그라운드 안에서의 감독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세에 몰렸을 때는 수비 라인에서도 중심을 잡아줄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없어요. 그런 분이 없죠. 왜냐면 토트넘 일단 좌우 풀백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매 경기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이적생들이 지금 주전으로 뛰면서 좋은 활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한테 당장 무슨 리더십이나 이런 걸 바랄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경험 많은 토비가 그런 걸 해주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토비가 할 겁니까? 그리고 네. 토비가 빠졌을 때도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답답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네.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패배하는 모습. 이거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축구를 하면서 승점 2점을 날려버린 이런 상황은 어떤 팀에도 일어나서 안 됩니다.